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기획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학교폭력, 특히 이 사이버 폭력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관심도 커지고 또 더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죠.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구체적인 계획, 뭐랄까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이 계획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어떤 현실 진단 위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나 가정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좀 마주하게 될지 그 핵심 내용과 의미를 좀 짚어보는 겁니다. 네, 중요하죠. 사실 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응답률만 봐도요. 2021년에 1.1%였는데 불과 3년 만에 2024년에는 2.1%까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계획이 얼마나 시급한지 좀 느껴지죠? 네, 그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계획의 세부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보고서를 보면요. 현재 학교 폭력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 각도에서 진단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피해 응답률 숫자 외에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수치 상승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건 폭력의 양상 변화입니다. 양상 변화요? 네, 예전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라던가 SNS 계정을 아예 뺏어서 괴롭히는 이런 아주 교묘하고 악질적인 신종 사이버 폭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대응 방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 학급을 바꾼다거나 전학시키는 이런 물리적인 분리 조치만으로는 이런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막는 데는 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온라인은 분리해도 계속되니까요. 네. 실제로 2024년 조사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전체 학교 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폭력의 형태는 더 교묘해지고 기존 방법으로는 좀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이런 학교 폭력이 왜 발생하는가 그 근본 원인도 분석했던데요. 좀 인상 깊었던 게 가정의 인성교육 부족, 이걸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가 공통적으로 1순위 원인으로 꼽았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면서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확 줄었잖아요. 이것도 학생들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맞는 지적입니다. 가정의 교육 기능 약화, 이게 분명 중요한 요인이고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기존 학교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예방 교육의 효과요? 네, 주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또 강의식으로 정보를 쭉 전달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위주로는 학생들이 실제 관계에서 필요한 공감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같은 사회정서 역량을 키우거나 더 나아가서 교원이나 학부모님들까지 교육 주체로 적극 참여하게 이끄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반성이 담겨 있는 거죠. 하긴 주입식 교육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학생들한테 어떤 예방교육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공감이나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이걸 원한다는 응답이 25.8%로 제일 높았어요.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걸 원하는군요. 그렇죠. 일방적인 교육보다는요. 학교 현장 자체의 어려움도 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 선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 있잖아요. 네네. 이 활용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대요. 20년에 67.7%였는데 23년엔 61.6%로요. 줄었군요. 그리고 또 그 즉시분리 제도 있잖아요. 피해 학생 보호하려고 만든 거. 이걸 악용해서 사소한 다툼에도 서로 막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버리는 이른바 맞신고. 그 맞신고 문제 심각하죠. 네. 이게 늘면서 학교 내 갈등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기준이요? 네, 어느 지역이냐, 또 어떤 심의위원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소위 복불복 논란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죠. 여기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나요? 2021년에 행정심판이 1295건, 소송이 255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각각 2223건, 628건으로 급증했어요. 엄청나네요. 결국 학과는 교육적으로 문제를 풀기 점점 어려워지고 사안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는 악순환인 거죠. 이렇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5차 계획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내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방 역량을 키우는 부분부터 볼까요? 어울림 플러스라는 새로운 이름의 프로그램이 등장했는데 이건 기존 어울림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게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을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확대와 통합이요? 네. 기존 어울림이 주로 학생에게 초점을 맞췄다면요. 이 어울림 플러스, 어울림 더하기는 교육의 3주체,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그리고 학부모님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습니다. 대상이 훨씬 넓어졌네요. 네,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지금 개발 중이고요. 학생들한테는 관계 맺기, 감정 조절 같은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주고 교원분들께는 학생 생활지도 전문성을 높여주고 또 학부모님들께는 자녀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각 대상에 딱 맞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군요. 네. 그리고 또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관계 기술이나 감정 조절 능력을 강조하는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이걸 SEL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전면 도입될 계획입니다. SEL이요? 네. 이건 단순히 폭력은 나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넘어서 근본적인 관계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다 아우르는 접근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아까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인 지원 방안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나요? 직장 교육에 자녀 인성 교육 내용을 넣는다거나 함께 학교 플랫폼 이런 거로 온라인 교육이나 상담 지원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그냥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정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자녀 발달 단계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학부모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보급하고요. 또 여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모아놓은 인재개발 플랫폼이라는 곳에 학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강의를 탑재하는 식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지원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직장 교육에 부모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요. 이런 노력들은 앞서 지적된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 그 가정의 인성교육 부족 문제를 단순히 가정 탓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방 관계부터 좀 힘을 싣고 특히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그런 방향성이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 바로 사이버 폭력 대응 방안입니다. 이게 기존 방식의 한계가 너무 뚜렷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대책들이 마련되었나요? 여기가 이번 계획에서 정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 사이버 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조치들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새로운 조치요? 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해 학생에게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킨다거나 접근 금지요? 네, 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 글이나 불법 촬영물 같은 문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와, 직접 삭제 명령까지요? 그렇죠. 기존에 학급 교체나 전학 같은 오프라인 중심 조치로는 막기 어려웠던 그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학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직접 연계를 해서요. 피해 학생이 상담부터 불법 게시물 삭제 지원까지 이걸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 원스톱 지원 체계? 좋네요. 네, 이건 뭐랄까 정책이 드디어 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까지 고려한 걸 보면 정말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학교 내 조치를 넘어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던데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아, 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개별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노력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부와 민간 플랫폼 기업들이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요? 네. 주요 포털이나 SNS 기업의 청소년 보호 업무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실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요. 디지털 세이프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일까요? 예를 들면요. 청소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학교 폭력 같은 단어를 검색했을 때 뭐 처벌 내용 이런 것보다는 관련 신고나 상담 기관 정보가 화면 상단에 먼저 딱 뜨도록 한다거나. 아, 검색 결과 상단 노출이요? 네. 또는 학교 폭력 관련 뉴스 기사 아래에 상담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예방 문화를 조성하려는 다각적인 접근인 거죠. 검색 결과 상단 노출이나 기사 하단 안내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는 데는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부분,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문제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 전문성 이걸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좀 짚어보죠. 네,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교가 갈등 해결의 장으로서 교육적인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교육적 역할 회복이요? 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1, 2학년 학생들이 관련된 비교적 좀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요. 바로 학폭위로 넘겨서 처벌을 논하기 전에 학생들 간의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 이걸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6년 목표고요. 아, 관계 회복 숙려 기간이요. 좀 생소하네요. 네, 그렇죠. 새로운 시도죠. 또 학교장 판단 하에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의무화된 즉시 분리 조치에 예외를 두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 주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아, 분리 조치 예외도 두고요. 네, 이런 관계회복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중재를 돕는 관계개선 지원단 인력도 2029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5,000명으로 늘리고요. 학교급이나 폭력 유형에 맞는 맞춤형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방향이군요. 네, 그런 기조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문제로 지적됐던 그 심의 과정의 공정성이나 일관성 부족 문제, 이건 어떻게 개선하나요? 지역별 편차나 불복 사례 증가가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첫째는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런 것들요. 네, 있죠. 이 요소들별로 판단 기준이나 가중치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다듬을 계획입니다. 26년 목표고요. 기준을 명확히 한다. 네, 이렇게 되면 심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위원회별 편차도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요. 둘째는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관련 사안 또는 성폭력 사안처럼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해서 심의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네, 마지막으로 학폭위 위원 정원 자체를 늘리고요. 27년 목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해서 심의가 지연되는 걸 막고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해 행위에 대한 공정한 책임을 묻는 그런 처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이 학교폭력 사안이 갖는 교육적인 측면을 외면하지 않고 학생의 성장과 관계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거 이게 정말 매우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번 5차 계획은 바로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어떤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의 엄정성과 교육적 해결 사이의 균형점. 그걸 찾으려는 고민이 깊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많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로드맵을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3단계요? 네, 먼저 2025년부터 26년까지는 준비 및 도입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울림 플러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해 학생 조치 기준 개편 연구를 마무리하고 또 관계 회복 숙려 기간 도입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제도들의 기틀을 다지는 데 집중합니다. 기반을 닦는 시기군요. 네, 그 다음 2026년부터 27년까지는 확산 및 적용 단계로 넘어갑니다. 확산 및 적용 단계. 이때는 관계 회복 숙려 기간 제도를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사이버 폭력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된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새로운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시행하고 넓혀나가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2028년부터 29년까지는 안착 및 고도화 단계입니다. 안착 및 고도화. 이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지원에 총괄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요.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지역이나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 청취자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간단히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예방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좀 골치 아파하셨던 그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좀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처벌로 가기보다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저희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좀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요.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위한 어울림 플러스 예방교육 및 사회정서 교육 강화, 실제적인 가정 역할 지원 확대, 사이버폭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치 신설 및 민관 협력 강화, 관계 회복 숙려 기간 도입 등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 지원 및 심의 과정의 공정성 제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향후 5년간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디지털 환경 전반에 걸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물론 계획이 잘 실행되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이 계획은 주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나 지원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러한 공식적인 정책이나 시스템 변화와 더불어 우리가 속한 학교나 지역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그 일상적인 방식, 그리고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태도가 실질적인 폭력 예방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교한 정책 설계와 더불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어떻게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